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 세븐. 아는 척 하고 싶지만 아는 게 얕아서 오답만 남발하는 시간. 하지만 오늘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차들이요. 모두 다 전투태세로 한번 덤벼보자. 이렇게 아마 다들 청취자분들도 운전하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 그래도 문자가 너무 막힌다고 길이 1시간 넘게 걸리고 있다고 지금. 스승의 날이라 그런가 봐요, 다들. 어떻게 하셨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 그래요? 스승의 날. 이런 우연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좀 수많은 기념일 중에 약간 가슴 아픈 손가락이기도 해요. 왜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은 뭔가 정말 스승을 위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스승의 날이 촌지와 연결되면서 뭐 이거 행사도 하지 마라, 선물도 하지 마라. 물론 좋은 취지긴 하죠. 오히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스승의 날이 스승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만든 날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삭막해졌나 좀 슬프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런 슬픔을 잊고 정말 배울 만한 스승들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스승의 날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자 스승의 날의 유래. 자 스승의 날은요 5월 15일이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 5월 15일로 정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네. 자 일단 스승의 날은요 원래는 1958년 5월 8일 날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우리 좀 기념할 만한 스승님들에 대해서 뭔가 행사를 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잖아요. 병중에 있거나 혹은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과거 은사님들을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날들이 여러 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은사의 날로 바뀌었다가 5월 24일로 제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스승의 날로 정착이 되면서 5월 15일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5월 15일은 이분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죠, 이거는. 네, 자 뭘까요? 이번 세종대왕님 탄신일이죠. 맞습니다. 바로 5월 15일 세종대왕의 탄신일. 이제 정말 민족의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의 글자를 남기셨잖아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날이 스승의 날이 된 겁니다. 아하. 그래도 첫 번째를 시원하게 마치고 가니까. 몹시 기분이 좋네요. 네. 지영민님께서도 반쌤 반가워요. 넘넘 기다렸어요. 스승의 날 좋은 역사 교육들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또 스승님이시니까 저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참 여기서 청취자님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승의 날 맞아서 드릴 건 없고 제 마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청취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받을까요? 하뚜. 일단 받아주세요. 하뚜. 감사합니다. 외국에도 스승의 날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에는요 교사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중국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스승의 날, 교사의 날도 9월 10일입니다. 자, 이 외에도요. 없을 것 같으시죠? 태국에도 있습니다. 태국에도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매년 1월 16일 이 날이 바로 스승의 날. 그래서 이 날은요. 전국이 휴교를 하고 다 함께 스승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이거 좋네요. 또 외에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11월 20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날 스승님의 댁을 방문하고 음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소박한 선물을 준비해서 스승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런 행사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생각하시기에 뭔가 스승의 날은 유교적인 부분에서부터 연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 사람은 안 할 것 같으시죠? 그렇죠.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는 5월 첫째 주 화요일을요. 아예 National Teachers Da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행사가 이제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주간이긴 한데 우리나라나 혹은 동양의 나라들처럼 큰 행사를 하진 않고요. 그냥 스승님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날인 거죠. 늘 감사하지만 오늘도 스페셜하게 땡큐하다고. 영어가 되는. 아니죠? 역시 스승에 대한 존경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시대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너무 많이 계시죠. 너무 많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분은요. 사실 스승이라 하면 어쨌거나 제자와 나이 차이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흔히 이제 스승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갖는 참 안 좋은 패습 중에는 권위적이다라는 지적도 때론 있죠. 그런데 이분은요. 조선시대에 무려 그 어마어마한 신분제 국가에서 바로 이 권위적인 부분을 휙 내다 던진. 그래서 무려 26살 차이가 나는
제자와의 끊임없는 논쟁을 8년 동안 즐겁게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힌트를 드릴까요? 멋있다. 아마 지금 주머니 속에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도 네. 이분의 얼굴 들어있을 겁니다. 아유, 힌트를 더 많이 주셨네요. 네, 누굴까요? 네. 주머니에는 없긴 합니다. 네. 일단 세종대왕님은 아니실 거고. 맞습니다. 네, 5만 원짜리도 아니실 거고. 네. 그러면은 남은 거는 1,000원 아니면 5,000원인데. 자, 50%의 확률. 누구일까요? 누구지? 네, 바로 1,000원권에 모델이신 네. 퇴계이왕 선생님이십니다. 네. 황희정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자, 우리 퇴계이왕 사실 뭐 퇴계이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퇴계이왕이 그의 제자였던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알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네, 맞습니다. 8년 동안 둘이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펜팔이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게 스승에 대해서 스승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26살이나 많은 스승이 이걸 다 받아줬겠느냐. 둘의 사이가 나빴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는 기대승이 직접 스승인 이왕에게 썼던 편지에 개인적인 사연을 담은 부분을 잠시 들려드리면 네. 둘은 어떤 사제지간이었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 배운 것을 다시 익히고 깊이 연구하여야 거의 처음에 세운 뜻을 저버리지 않을 텐데 번다한 일이 저를 얽매여 하루 종일 겨를이 없고 또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데도 없습니다. 자,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멀리 산마루 사이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노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저절로 고개가 향합니다. 언제나 배웠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지 탄식과 그리움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8년 동안 스승과 끊임없이 스승님 그건 아닌데요. 잘못됐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글을 주고받았지만 둘 사이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뢰, 진정한 믿음, 그리고 가르치는 분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처음 생각나는 사람은 스승님입니다. 라는 편지가 나온 거겠죠. 그쵸. 그리고 8년을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요. 퇴계이왕도 왕이 묻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인재는 누가 있느냐? 그것은 단연코 기대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신 분이야. 네, 계신 분. 그리고 퇴계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사상이 이만큼 커진 데에는 기대승과의 편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런 부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기대승 씨도 아니 기대승도. 네. 네. 실물 영접하고 싶다고 우리 선생님. 네. 좀 나이 어린 제자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선생님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멋있죠. 네.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있습니다. 네. 자, 이분도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원래는 다짜고짜 퀴즈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의 제자를 자처하시는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가 정답률이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한 퀴즈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과연 우리의 김성근 아나운서는 맞출까요? 자, 맞춘다, 못 맞춘다. 갑자기.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한번 정해볼게요. 네. 조선시대 후기에, 후기에 18세기가 되면 풍속화가 쫙 유행을 합니다. 네. 이때 대표적인 풍속화가는 2명 있는데요. 네. 이 둘 중에 서민의 진솔한 삶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남겼던 K님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너무 쉽네요. 네. 네. 제가 초중고를 안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산에 가면 상록구와 단원구가 있죠. 네. 단원 김홍도. 아, 딩동댕. 틀리길 바랬건만. 네. 자, 바로 김홍도. 어떻게 알았죠? 네. 바로 이 김홍도. 네. 김홍도는 뭐 조선 후기 불세출의 화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김홍도에게는 정말 불세출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명암이 들어가는 서양 화법을 사용해서 동양화를 완성시킨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홍도 스승님이요? 네, 네. 강세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강세왕은 집안이 좋습니다. 반면에 단원 김홍도는 집안이 좋지 못하죠. 한미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강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나이 50이긴 하지만 또 벼슬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집에서 사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양반이고 이제 나이 50의 벼슬에 오르긴 했지만 당대 최고의 벼슬까지 올라가거든요. 와우. 그런데 이런 그 강세왕이 김홍도라고 하는 사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 가진 게 없는 집안에서 오로지 그림만 그렸던 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높게 합니다. 네. 처음 김홍도를 만났던 나이가 4세에서 5세 무렵이었다고 해요. 네. 홍도 어릴 때.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제 영재소년을 만난 건데요. 예. 그 영재성을 한눈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세왕은 이 나머지 모든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강세왕이 심지어 김홍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신필이다. 그는 신의 경지에 접어든 입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수많은 제자 가운데 당대 최고의 화가는 바로 김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심지어 이 사제가는요. 끝까지 너무나 훈훈하고 끈끈하게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명망이 있는 스승이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거의 50 가까운 나이 차이가 나니까 할아버지와 손잡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 너 내가 그림 그리는데 같이 그려서 한 폭에 이걸 담아볼래? 이렇게 제안한다는 건 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해냅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요. 송호도라는 제목인데요. 소나무와 바로 호랑이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강세왕은 소나무를 그립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김홍도에게 그리도록 하죠. 사실 이 그림은요. 나중에 이제 라디오라서 좀 안타까운데 송호도라는 그림을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너무 흔히 봤던 그림입니다. 왼쪽으로는 소나무가 좀 보이고요. 가운데에 정말 용맹하게 생긴 호랑이 한 마리가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할 수 있어라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무섭다기보다는 저 호랑이 참 멋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 사제 간의 끈끈한 정이 그런 그림이 나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녹색창에 찾아봤거든요. 이 그림이군요. 이 그림이죠. 이건 본 적 있죠. 구면이죠. 네. 구면이세요? 네, 구면이죠. 이 그림은 구면이에요. 네. 그렇구나. 진짜 멋진 스승의 얘기를. 강세왕님. 네. 그리고 그의 제자 김홍도.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성의 너라는 명작. 너무 예쁘다. 네 눈, 네 코, 네 목, 입속, 네 모든 게 감동이 지나치면 날 보니 막혀 널 보면 그저 모를 소리만 나와 고백이 용기를 타고 너를 향했어 나를 던졌어 나를 받았어.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김성근의 럭키세븐 수요일 코너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역사 속 다양한 스승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럼요. 제 인생에 우리 또 반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왜 이러십니까? 짜자잔. 너무 좋아 죽겠사옵니다. 저의 명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주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필차마다 사정으로. 참 저에 대한 칭찬을 일단 넙죽 받고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우리가요. 사실은 너무나 위대한 스승을 우리 인생에 초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이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요. 제가 다짜고짜 퀴즈 이 방법이 뭔지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는 이 방법, 위대한 스승을 나의 인생에 언제나 초대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의 이것을 많이 취해라. 남이 고생하면서 얻은 지식을 가장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디슨은 이것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무려 빌 게이츠는요. 빌 게이츠.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최대 힌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 하는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빌 게이츠는 졸업을 못했으니까 없고요. 네. 이건 다 주셨네요. 네, 다 줬죠. 맞습니다. 책이죠, 책. 바로 책을 읽는 독서가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인생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만나서 읽는 것은 언제라도 내 인생에 위대한 스승을 초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스승님이 세상에 널려있는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널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널려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도 또 수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중에 정말 유명한 얘기 있는데요. 아이작 뉴턴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사과. 사실은 그렇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네. 그런데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여러분 아마 거인의 어깨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그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건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논문으로 글로 책으로 남겼던 분들의 저서를 읽는 과정에서 내가 그들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더 멀리 쉽게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요. 독일의 너무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 아예 대놓고요. 책은 내 인생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깔끔하네요. 네, 자 책을 아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부터 읽어야 한다. 꼭 읽어야 할 책, 읽지 말아야 할 책 같은 건 없다. 자기가 읽어서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각자 그런 책을 찾아서 그 책과 친구가 된다면 최고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멋있네요. 책의 종류는 상관없이 읽어서 보면 좋은 책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스승님은 책입니다. 네, 항상 도서관에 가서 살았고요. 서점에서 책을 많이 읽었었죠. 방금 전까지 반주원이라고 하더니 바로 변하셨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네, 맞습니다. 뭐 사랑도 움직이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은 저희 위대한 스승님 반주원 선생님과 함께 아이고 이런 스승의 날에 맞아서 다양한 역사 속 이야기 감사히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